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 좀 해보죠. 네, 네. 랩도 어제도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네, 아주 저는 이 뉴스 들어가 여기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영향력이 좀 있나요? 엄청난 그 뭐랄까 뉴스 픽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저도 어제 보면서 여기 손석희가 왜 나와? 아, 저도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손석희 앵커, 손석희 전 사장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뉴스 앵커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했다. 예. 제가 공교롭게도 어제 아침에 그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날 오후에 그거를 이제 네.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손석희도 말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제 음. 이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건 그건 아니고 지금 걔 얘기를 일주일 동안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요새 애완견을 안 쓰잖아요. 네, 반려견이라고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하잖아. 아무튼 그리고 네. 반려견도 왔어. 그냥 반려동물 정도 쓰지. 네. 근데 아무튼 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얘기는 잠깐 하나만 짚고 가자면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내가 네. 좀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언론 전체를 비판한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이다. 미안하게 네. 생각한다라고 했고 대다수 언론인이 또 걔에 나옵니다. 감시견 책무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건 잘 안다. 근데 일부 언론은 실제 애완견, 경비견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달라. 맞아요.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말을 했어요. 지금 페이스북 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달라. 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제가 달을 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네. 달을 보기 전에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달라고 하는데 달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볼 수밖에 없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그 양문석 의원이 기레기들의 발작 증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이제 애완견이 낳은 그 어떤 후폭풍이고 그러네요. 달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네. 달 뭡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처음에 법원 출석할 때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대북 송금 기소가 그때 될 때였는데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여러분 같은 법원에서 수원지법에서 이 대북 송금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판결을 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받아쓰기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뭘 받아쓰기 했고 뭘 다른 판결이 있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원지법에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가지고 두 개의 판결을 지금 내놨습니다. 하나는 안부수라는 사람의 판결이야. 아시아 태평양 평화교류협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네. 북한에 돈을 보낼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부수라는 사람. 두 번째는 이화영 네.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표가 이제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해놓고 지금 여기서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고 이 사람을 통해서 했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두 사람의 판결을 했는데 하나는 지난해 5월 안부수 판결, 올해 6월에 이화영 판결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거냐? 쌍방울이 아주 간단하게 거칠게 얘기를 하면 쌍방울이 이재명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게 내줬다. 이게 큰 틀에 이제 거칠게 정리하면 그 의혹의 핵심이에요. 네. 그 중에 두 개가 있는데 8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2019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그러니까 거기 협동농장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던데 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경기도가 내야 되는데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 경기도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려고 했는데 그 북한에 가려면 돈 필요한데 네. 기본적으로 그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 이거 두 가지 의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화영이 김성태 쌍방울 그 회장을 가지고 네가 돈 좀 내놔 해가지고 내게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화영 유죄를 받은 것이고 예. 그러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나?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거 지시했던 게 맞나? 지금 여기까지가 혐의인데 네. 수원지법이 어떻게 판결했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안부수 판결 때는 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쌍방울 자신의 계열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북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주가가 한번 빵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쌍방울이 이번에도 자기네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돈을 보내면서 하는 걸 계속 액션을 더 강하게 보여줬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자기네 주가 때문에 한 건데 왜 자꾸 나를 끌어들여?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그 안부수 판결에서는 그 주가 조작이라고 판결했는데 이화영한테는 그 대북 송금이라고 판결했다. 그럼 같은 법원에서 이렇게 다른 판결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야? 그걸 왜 언론이 안 쓰냐? 왜 그걸 언론이 안 써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판결문을 실제로 보면 네. 어떻게 돼 있냐? 안부수 판결문은 쌍방울 주가 부양 때문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이제 1년 전 시점이잖아요. 김성태가 잡히기 전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체포되기 전이었는데 검찰이 이런저런 혐의를 막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의심을 같이 해가지고 공소장에 넣었는데
안부수가 대북 사업 이권뿐 아니라 계열사 주가 상승을 노리던 김성태와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고 네. 공소장 주장이었고 법원에서는 그거를 뭐 주가 조작이었다, 대북 사업 이권이었다고 확실하게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아. 돈이 건너갔다. 뭐 이런 정황이 있었다 정도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을 완전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그때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다. 네네. 주가 조작 때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딱 명시하지 않았다. 않았고 그냥 뭐 대북 중개업자로 지위를 공고히 하고 북한 관련 사업을 에 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에 대한 대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다만 이 주가 조작이라는 말이 들어있긴 합니다. 판결문에. 음. 왜냐하면 검찰이 공소장에 썼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공소 사실을 넣고 그에 대한 판단을 넣었는데 네. 거기에는 검찰의 주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헷갈렸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화영 재판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마지막에 국정원 문건이었어요. 네. 국정원이 그 당시에 쌍방울을 이렇게 모든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하잖아요. 특히 대북 관련해서는 수집을 계속 하니까 네. 그 국정원 관련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 자신들의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국정원 보고서를 왜 여러분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 자꾸 받아 쓰느냐. 이거 쌍방울이 주가 조작 위에 한 거라니까? 나랑 상관없다니까 이게 계속 주장이잖아요. 국정원이 평소에 다 정보 활동에서 세밀하게 써놓은 이 보고서를 왜 믿지 않느냐. 네, 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죠. 네, 국정원 보고서가 맞겠니? 아니면 김성태 같은 이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말이 맞겠니? 맞겠니? 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에요. 실제 그런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만든 문건. 대남 공작원 리호남이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조건으로 수익금을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재판에 출석해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화영 1심에서 제보자 진술의 기초에서 봤을 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추가적인 노력을 했는지 잘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걸 왜 사실로 받아들일지 아닐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요거는 그 오히려 우리가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반면에 이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여기 돈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셋 다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일부러 이걸 안 쓴 것은 아닌데 다만 그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판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이 그렇게 두 가지의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재봤을 때 네. 국정원보다는 나머지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니까 그래서 김성태의 말을 여기서는 더 채택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국정원 보고서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시간이 없는데 네, 하나만 그 보죠. 안부수가 진술을 번복했다. 핵심 인물이거든요. 돈을 네. 전달하게 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안부수 씨가 그 주가 조작에서 대북 송금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게 됐을 때 네. 그 중간 시점에 쌍방울이 이 안부수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증인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에요. 그럼 이 증언은 이미 오염된 거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증인 매수해가지고 검찰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 쌍방울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1심 재판부가 이제 안보수의 진술 번복이 있었던 건 맞는데 네.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바뀐 진술이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맞아서 부합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2심에도 쟁점이 될 거고 안보수의 2심에도 쟁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1심에도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전략은 이렇게 바깥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 사람 증인이 지금 매수됐다. 근데 국정원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2심 재판부에서 국정원 그 보고서에 대한 판단을 또 어떻게 할지도 그거는 이제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를 일이니까 다만 전략을 잘 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1심 재판부는 진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다 탄핵했어요. 거의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정말 정밀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민주당 뭐 하고 있냐?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네.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 쌍방울 수사를 한 검사를 포함해서 4명 정도 탄핵을 넘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랩독 때문에 애완견에서 그 왜 애완견이라 비판했냐를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네. 왔는데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조금 오해를 한 부분도 있긴 있더라. 네, 뭐 네. 국정원 보고서 부분이나 아니면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했다라는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네. 판결을 직접 들여다보면 네, 다르게 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재판이 같네요.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도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제가 검찰을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건이 있으면 일괄 기소를 하는 거예요. 쌍방울 만약에 불법 대북 송금이 있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안부수, 이화영, 이재명 관련됐다고 보는 김성태 다 그냥 한꺼번에 기소를 해야 딱 종결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기소를 계속 하잖아요. 추가 기소하고. 이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법적인 걸 떠나서 한 일국의 야당 대표를 계속해서 이렇게 뭐 괴롭히는 것이 맞느냐라는 시각도 있고, 아무튼 검찰이 좀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기소를 하는 거는 뭐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랩독 발언이 계속해서 그 사안 본질,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한 그 본질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뉴스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